제가 오늘 강의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통증 개선 및 경영 노하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사실 강의 내용 준비하면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런 강의 제가 학교 다니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께서 도움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메르스가 한창인 2015년 여름쯤에 6월 말에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해서 처음 직원 3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정형외과 페이 부원장님과 함께 2인 의원으로 운영 중이고 직원은 19명 두고 있습니다. 제가 개업을 하고 나서 이 정도 성공을 하고 나서 2, 3년 차가 되면서부터는 주변에 상담해주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실은 제 후배라든지 선배님들까지도 저하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제가 다시 물어보는 질문은 스스로가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시작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개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지를 알고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개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당연한 이 생각을 안 하고 나는 당연히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십니다. 의사들은 대부분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공부 조금만 하면 남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만심이 넘치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인정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는 잘 모르고 나는 너무 세상을 좁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처음 할 때는 개업할 컨셉을 미리 잡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뻔한 얘기겠지만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최소한의 비용과 적당한 규모로 시작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제 주변에 봤을 때 보통 40평에서 50평 정도 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하는 걸 좋아해서 이런 것들을 역세권 주택 정도에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누구나 원하는 꿈꾸는 이상적인 병원입니다. 목 좋은 곳에 적은 병원으로 월세도 적게 나가고 지출 자체도 적고 직원도 적으니 버는 족족 거의 다 제 수입이 되고 현금 비급여까지 많으면 더 이상적이겠죠. 하지만 과연 이렇게 남은 자리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병원이 더 크게 옆에 진입했을 때 이길 방법 자체에 대해서도 특별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평균 정도의 규모와 비용, 60평대와 80평 정도인데 이것은 그냥 30평 빌라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평범하고 일반적입니다. 경쟁력을 가지기에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리스크는 지출 자체가 적기 때문에 좀 무난한 편이죠. 실제로 광명역이라든지 이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통증인구, 통증병원들 사거리 가보면 내과 병원이 한 사거리에 11개, 통증병원 한 사거리에 7개, 8개씩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이기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잘하면 잘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대체제가 너무 많고 보원장을 쓸 수도 있겠지만 약간 좁아서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혼자 살 수 있는 최대한의 크기와 비용인 100에서 150평 정도. 저같이 금수저가 아니라서 제가 벌어서 빚으로 다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생각될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과 규모에서 약간의 우위를 가질 수 있고 마케팅에 대해서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축 건물들이기 때문에 주차라든지 다른 시설 또한 더 잘 돼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금융비용도 높게 되고 인건비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한 부담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대응 자체도 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원장님 혼자 결정하셔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관리 비용 같은 것들도 높게 되고 예상한 것보다는 무조건 20% 정도는 지출들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개원에 대한 내용인데 200평에서 600평 이상까지 모시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굳이 부동산으로 따지자면 빌딩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예 시장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서부터는 위치보다는 규모가 더 중요해지고 마케팅이 더 중요한 시장이 되게 됩니다. 마케팅 비용 자체가 굉장히 갑자기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진정한 브랜딩 자체도 필요하게 되고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컨셉을 왜 제가 잡고 시작을 했냐고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는 자리를 알아보는 것도 시간과 비용 절약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돈입니다. 좋은 자리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업하는 자리 알아보는 데만 공부회 하면서 시간 많을 때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컨셉에 따라 준비해야 될 것들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개업 입지도 다르고 만나야 될 사람들도 다르고 업체들의 규모도 다릅니다. 만들고 준비해야 될 비전도 마케팅 규모와 방법 같은 것들조차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목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컨셉을 감당할 수 있는지 만족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합니다. 규모로 인한 불만족이라든지 아니면 규모를 감당하지 못하는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일을 망치거나 중복 투자가 돼서 오히려 다른 병원으로 다시 옮기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적당히 괜찮겠지 하고 한 40평, 50평 정도의 개업을 하셨다가 생각보다 잘 되고 내가 이걸로 만족을 못 하셔서 100평, 200평으로 옮기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이게 처음부터 큰 곳으로 가면 훨씬 더 중복 투자도 안 되고 잘 될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더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항상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개업을 하고 나서 마케팅을 하는데 병원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오시는 환자분들을 응대하는 것, 그리고 전화 응대하는 것,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들까지 전부 다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냥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대로 이렇게 가고 마케팅은 마케팅대로 이렇게 가고 경영은 경영대로 직원 교육은 직원 교육대로 다 따로따로 가게 되면 고객들이 왔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입지 선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이 가장 할 말이 많고 중요한 내용이고 제가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책 한 권으로도 좀 부족한데 그래서 최대한 간단히 간추려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소상공인정보센터를 들어가도 유동인구에 대해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었고 인구의 흐름에 대해서도 내가 직접 가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빠져가지고 훨씬 더 보기 어렵게 만들어놨고 결국에는 모두 다 제한적인 정보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속 시원하게 분석해주는 곳은 없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고 확인해서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일과 시간대 당연히 다르게 가셔야 되고 주말과 주중도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규모에 따라 상권의 크기의 넓이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주변에 개업하셔서 성공하신 분들에게 여쭤보시면 사실 제일 좋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초반 전략을 세우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업한 병원들이 잘 된다는 다른 업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생각해 봐야겠지만 일단은 경쟁 병원 수들도 꼭 보셔야 됩니다. 누가 개업해서 잘 된다는 말만 가지고는 개업을 하시게 되면 분명히 크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의 말만을 믿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지하철 역세권도 출구별로 확연히 다릅니다. 현혹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한 역당 주 출구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절반 정도라는 거는 뭐 10개 중에 5개, 8개 중에 4개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출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출구인데 이런 데는 역세권이라고 월세만 굉장히 비싸고 비효율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 상권의 발달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붙은 건물도 차이가 납니다. 또 제가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봉실이 안 나고 매출 자체도 굉장히 다들 잘 나와서 업종 변화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옆 건물만 해도 1층, 2층에 망해 나가는 곳들이 1년에만 해도 한 여러 군데, 10군데 이상씩 망해 나갑니다. 오히려 상가 주인들이 매물로 내놓는 경우도 있고 2년 이상 공실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잘 된다고 여기도 잘 되겠지 하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실수들 중에 하나가 대형병원 옆자리에 들어가는 것들인데 원래 좋은 위치가 아니더라도 대형병원은 잘 될 수 있는데 대학병원 정도의 수요는 저희가 나눠 먹을 수 있지만 그건 대부분 인맥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2차 병원들의 수요는 절대로 옆에서 나눠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2차 병원 원장님이어도 그걸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그냥 덜컥 계약해서 들어갔다가 1년도 안 돼서 접고 나와서 다른 병원으로 가셨더니 그곳에서 오히려 훨씬 잘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업자들 얘기에 절대 혹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처음에 개업할 때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월세 아까워서 100만 원, 200만 원 아끼려고 자리를 많이 찾아다니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컨셉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월세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더 주고도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매출 더 잘 나오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시더라도 이제 월세가 싸고 좋은 자리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월세 더 주고 좋은 자리를 찾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6차선 이상의 대로변은 무조건 대로변이라고 들어가는 것들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쪽에 사람이 많이 다녀서 이쪽에 간판에 보고 건너와서 우리에게 매출을 올려주겠지 하시는 것도 당연히 별로 의미가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거리만 보고 저쪽 건너편에 유동인구 많다는 거 보고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입지 선정에 대해서 배우 세대에 따라 좋은 자리가 달라진다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개업하는데 3000세대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면 3000세대 메인 출구 쪽이 최고의 자리겠죠. 내가 규모를 크게 보고 더 넓은 세대, 1000세대 이상을 보고 들어가게 된다면 메인 출구보다는 메인 사거리 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누가 메인 사거리 쪽으로 치고 들어왔을 때 메인 출구에서 잘 되던 것들이 무조건 뺏길 수밖에 없고 규모의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처럼 컨셉에 따라서 메인 자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 컨셉을 조심하시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들어갈 자리를 크게 나누면 신도시,
구도시 그리고 복합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중에서 복합지 쪽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복합지를 가장 추천드리는 이유 자체는 양쪽의 장점을 모두 다 끌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곳에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께 갈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데, 함께 갈 업체를 선정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건 다른 분들 대부분 다 못 하시는 건데요. 일단 좀 쉬셔야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개업 준비하시면서 보시면 그 개업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1,000만 원에서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왔다 갔다 하고, 내가 판단 잘못하고 내가 잘못해서 몇 천만 원 날아가는 건 정말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쉬면서 준비를 하시고, 일하면서 그보다 훨씬 더 큰 비용들을, 월급 페이보다 큰 비용들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인생을 걸고 개업하는데 3달 월급 정도야 라는 마음으로 개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각오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초기 세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기 세팅은 직원 면접인데 최대한 많은 면접을 보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사실 하기 힘든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개업할 때 직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명으로 개업을 했습니다. 실평수가 95평 정도였거든요. 3명으로 개업을 결심을 했었기 때문에 좋은 직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을 50명 이상 봤습니다. 그래서 50명 이상의 직원들 중에서 저랑 가장 성향이 맞고 저랑 대화가 가장 잘 통하고, 그냥 하다못해 병원 일적인 면접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사적인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하더라도 잘 통하는 직원들을 뽑는 게 좋습니다. 그게 성향들이 좋고 나랑 그렇게 성향들이 맞으면 다른 직원들끼리도 성향이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트러블이 잘 안 생깁니다. 대화가 15분 이상 통하고 그 대화가 지루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직원을 뽑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첫 직원, 창업 멤버는 우대하시는 게 좋습니다. 월급도 좀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충성도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것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창업 멤버한테는 5년 동안 근무를 해주면 제가 해외여행을 4인 가족을 보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근무하게 되면 정말 좋은 것들도 선물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3년 만에 다 떠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처음 직원들한테 줬던 페이는 지금 다른 직원들한테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멤버한테는 원장님의 컨셉을 말씀을 하시고 목표를 설명을 하신 다음에 함께 병원 표를 만들어서 그냥 그 프린트 같은 걸 하셔가지고 벽 한쪽에 붙여놓는다든지 뭐 디자인 같은 걸 해가지고 유리문 같은 데 붙여놓으신다든지 하는 것들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성 마케팅으로 오시는 고객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단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내려놓고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나의 장점을 강화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단 나의 시선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까지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더 잘 아셔야 됩니다. 모든 성공의 근본입니다. 그 다음은 나의 장점을 바탕으로 타겟을 정해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일단 나의 단골 고객, 나만의 컨셉을 가지고 나만의 컨셉을 보고 오는 고객들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골 고객 한 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시장에 집중적으로 마케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시장, 뭐 이 동네에서는 통증이 유명하다, 이 동네에서는 뭐 정형외과 유명하다, 단지 이건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고객들이 원하는데 충족되지 않는 시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마케팅 방법은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선두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두주자가 되는 건 한 이유는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9%의 법칙에 있습니다. 9%의 법칙이 뭐냐면, 후발주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나보다 더 나은, 선발주자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똑같은 걸 제공을 한다고 한다면 후발주자를 택할 확률은 단지 9%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앞에 사람이 실수하지 않으면 환자를 뺏어올 수 있는 확률은 9%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주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발주자가 된 후에는 내부 마케팅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서비스를 지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고 신속한 대응으로 고객을 계속 유치해야 됩니다. 그럼 후발주자는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발주자의 장점을 홍보하는 것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더 잘해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어깨 치료를 차라리 더 꼼꼼하게 해요. 저희는 더 천천히 치료합니다. 저희는 부작용 없이 치료합니다. 이런 것들로 마케팅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새로운 장점을 홍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똑같이 모방을 하는 겁니다. 선발주자가 하는 거를. 근데 마케팅 규모를 더 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출도 자체가 올라가고 사람들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횟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 노출도 자체에서 그 홍보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더 큰 규모 마케팅으로 선발주자를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후발주자가 어려운 이유는 역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선발주자들은 이미 자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는 것 같으면 그냥 마케팅 비용 올려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통장과 빚에서 점점 들어가는데 그분들은 계속 벌어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기가 많이 힘들게 되겠죠. 그리고 개인 의원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처음부터 계획했던 그 이미지 자체를 계속 확대화시켜서 이어나가시는 게 좋고 이름부터 잘 지으시는 게 좋습니다. 4글자 이내로 지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누구나 들었을 때 발음 자체가 어렵지 않은, 받침이 많지 않은 이름들이 좋습니다. 저도 이름을 스마트라고 지었는데 지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발음하기 쉬워서 지은 것도 있고 그 지역 자체가 스마트 베이라는 지역 자체인 것도 있고 저희 빌딩 이름 자체도 스마트인 것도 있고 그 주변에 IT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라는 단어 자체에 익숙할 것 같아서 그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나의 가치는 고객들이 정합니다. 그게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세계 최초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잘났고 천재적인 발명이 있고 고객들은 관심 없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케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7회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7회 법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봤을 때 당신 음료수 브랜드 중에는 어떤 걸 좋아하세요? 옷 브랜드 중에 어떤 걸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들의 마음속에서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7가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7가지의 병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7등 안에 그 지역 안에 7등 안에 들지 못하게 된다면 그 지역에서 살아남을 확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게 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달리 반대로 얘기하자면 7개 이상의 병원이 있는 곳에 들어가진 않으시는 게 좋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하시는 게 좋고 가능하면 그 병원 그 지역 내에서 3등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구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더 내용들이 많았는데 짧게 줄여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가 됐습니다. 부디 행운을 빌겠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셔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성공한 개업이들 그리고 더 매출이 키워진 병원 원장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만약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와닿지 않아서 그냥 모르겠다 하고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할 거고 더 이런 것들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물론 진료적으로도 발전을 시킬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의 감동,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더 발전시켜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 그런 병원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